생각보다 이 일은 고요하고 외롭습니다. 강남의 병원장이 되어보니 화려함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 남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은 타인의 삶을 저의 시야로 들어오게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 서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셋업 독서편, 전성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를 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세포를 업 시켜드리는 남자 셋업 성형외과 오대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부끄럽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소설을 정말 오랜만에 읽었는데요.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독서세포, 감성세포는 확실히 업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서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감상평을 멋지게 말할 줄도 사실 모르고요. 근데요,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책 한 권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의 독서 세포를 조금이라도 깨워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럼 오대명의 셋업 시작해볼까요? 대성당은 미국 단편문학의 거장 레이먼드 카버의 대표작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선입견, 소통, 관계, 깨달음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 눈을 감고도 보게 되는 순간, 대성당은 그 놀라운 변화를 그려냅니다. 이 책은 대성당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짧지만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중에서도 마음이 멈춘 구절들, 그리고 왜 이 문장을 선택했는지, 또 그 문장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아내의 오랜 친구가 하룻밤 묵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제가 이 문장을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이야기 속 갈등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 문장은 보통이면 아내의 오랜 친구가 온다가 먼저 나와야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서는 맹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건 단순한 표현의 순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기 전에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거죠.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드라마,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점점 정보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 정보들이 SNS나 알고리즘을 타고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집단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켜버려요.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무의식적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서 우린 중간에 멈춰야 했고, 그러고선 그 테이프를 다시 듣지 않았다. 아마 안 듣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맹인의 테이프를 듣다 멈춘다 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들었다는 말, 사실은 이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자기 방어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진실을 피하는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 주인공은 맹인에게 기대한 이미지를 찾지 못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틀에 맞지 않는 존재를 보면 혼란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애인은 이래야 되고 외국인은 저래야 되고 강남 원장은 뭐라서 말투도 이렇게 해야 하고, 그 틀에 딱 맞으면 그냥 그 틀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문장은 그런 게으른 사고의 본질을 찌르고 있어요. 난 좋아.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어.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니까. 로버트는 맹인이거든요. 눈이 보이진 않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 배움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죠. 그의 삶은 불편함보다 호기심에 기반해 있고 그 호기심은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나는 TV 화면의 대성당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일에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 주인공이 말로 설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대성당을 설명하는 건 마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단지 대성당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진짜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할 때 가장 말이 막히는 순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내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를 격려하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이에요. 서툰 말에도 맹인은 기다려줍니다. 그걸 통해 주인공은 처음으로 말이 아닌 방식의 소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구절을 읽고 나는 요즘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기다려준 적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게 됐어요.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이 한 문장에 주인공의 모든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하고 냉소적이고 거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외로움에 갇혀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과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이 장면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단순히 그림 그리기도 아닌 종이에 선을 긋고 있을 뿐이지만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교감, 이해의 공유, 상상의 나눔이죠. 제가 이 문장을 고른 건 진짜 관계는 함께 창조하는 경험이라는 걸 말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이건 말 그대로 철학이에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장면을 읽고 저는 내 삶의 대성당에는 누가 함께 있는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그가 말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그려. 맹인은 주인공의 눈을 감게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며 주인공은 처음으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를 체험하게 되죠. 비로소 세상을 느끼며 봅니다.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죠. 진짜 본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느낀 건 진짜 본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조력자가 맹인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이 마지막 문장은 단지 결말이 아니라 존재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방 안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세상을 넘어 연결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영어로 It's really something 인데요. 저도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의 경험을 해보길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대성당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지금까지 셋업 독서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의 대성당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대성당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되는 편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모두 셋업